안녕하세요. 블랙그라운드 커피랩의 최희수입니다. 오랜만이네요. 네네. 네. 아니 우리 오랜만이라고. 네. 네. 오랜만에 보는 것 같아요. 네. 인사 오랜만이란 뜻은 아니었어요. 네. 인사하면은 우리 편집자님이 또 화낼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자꾸 인사 그거 재미없는데 자꾸 하지 않으신 식으로 해갖고. 오늘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고 싶은 이제 주제는 우리 핸드 드리퍼. 그렇죠? 핸드 드리퍼에 대한 이제 조금 더 뭐랄까요, 과학적으로 좀 체계적으로 배워볼 수 있는 이제 이해, 이렇게 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뭐 집이나 매장에서 핸드 드립을 내리시는데 추출에 좀 도움이 될 수 있게끔 그런 이제 내용들로 좀 구성이 되어 있고, 지난번 30초 뜸들이기가 굉장한 반응을 얻고 있어요. 아, 뜸들이요? 네. 네. 반응이 생각보다 좋더라고요. 어찌 해가지고 조회수도 많고, 네네. 댓글도 많고. 뭐 네. 여러 논란들이 있는데 뭐랄까요, 일단 좀 과학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네. 영상에서 맛을 못 보여주는 거는 뭐 네. 어쩔 수 없지만, 그건 이제 추출하는 방법이 아닌 그냥 뜸을 이제 어떻게 들여야 되는지, 그렇죠. 무작정 그냥 붓는 게 아닌 그럼. 이제 왜 원두에 따라서, 거기서 포인트는 이제 디게싱이었지만 이제 네네. 뭐 응용을 해서 네. 뭐 입자나 입자나 아니면 뭐 분쇄도나 아니면 뭐 담는 양에 따라서 가스가 나오는 그 양도 다르기도 하고, 네네. 그리고 뭐 로싱 포인트라던가 이런 것들에 따라서 다르기도 하니까 그런 네. 거에 따라서 좀 보실 줄 알면은 여러 가지 응용을 해서 쓸 수 있을 거예요. 아마 내용을 좀 보실 줄 아시는 분들은 아마 해보셨을 거예요. 해보고 이런 차이가 있었구나 그러면서 네, 이제 직접 혼자서 테이스팅을 통해서 이제 조금 더 그런 뜸들이기에 대한 인퓨전이라고 하죠. 보통 전반적으로 그런 뜸들이기에 대한 이용이 이해가 되셨을 거고. 네, 머신 인퓨전에서도 이제 응용 가능하고, 그럼요. 근데 또 이제 허니콤 구조랑 이제 디게싱에 대해서 어느 정도 추출에 대해서 이해도가 있어야 그렇죠. 그게 가능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공부를 좀 하셔야 됩니다. 자, 일단 보면은 오늘 일단 뭐 각 회사별로 이제 드리퍼들이 존재를 하는데 일단 뭐 많아요. 드리퍼의 종류는 지금 보이는 이만큼보다도 실제로 훨씬 더 많은 드리퍼들도 있고 되게 다양하죠. 새로운 드리퍼들도 네, 네. 있는데 일단 오늘 알려드린 드리퍼에 대한 개성과 그런 강점들, 장단점들을 좀 아시게 되면은 새로운 드리퍼가 나와도 얘가 어떤 원리로 좀 추출이 될 수 있는 드리퍼구나, 네. 이렇게 바로 이해가 될 수 있는데, 보통 그런 문제 많잖아요. 첫 번째 주제죠, 거의. 드리퍼에 따라 추출을 다르게 한다. 뭐 그럴 수도 있어요. 네, 그렇죠. 그럴 근데 수도 있어요. 그런 거 있잖아요. 뭐 특정한 드리퍼에는 꼭 물을 이렇게 부어야 되고, 네. 그러니까 다르게 추출하는 거는 당연히 드리퍼가 틀리니까 맞는데, 네. 일단 중요한 거는 뭐 이 드리퍼는 꼭 이런 추출을 해야 된다. 네. 그런 건 없죠. 네. 대표적으로 요거 있잖아요. 고노. 네, 고노 회사의 드리퍼. 우리나라에서는 얘로 가지고 이제 뭐 점드립을 많이 해요. 점드립이 어떤 거냐면은 물방울을 한 방울씩 천천히 좀 떨어뜨려 주면서 이제 드립을 하는데, 어떤 분들은 뜸들이기 때문에 그냥 물줄기를 쓰고 추출 때 뜸을 들이고 이제 점드립을 쓰시고, 어떤 분들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점드립으로 추출을 하고, 어떤 분들은 뜸을 들일 때만 점으로 하고. 네. 뜸 들일 때만 점이요? 네네. 그건 좀 특이한데. 그 많아요. 되게 많아요. 그래요? 왜 그렇게 해요? 그러면 저희 그냥 선생님이 점드립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걸로도 맛이 있는 추출을 할 수 있는데 원리를 이해하셔야 돼요. 왜 그렇게 하는지, 그렇죠. 이렇게 하면 어떤 맛이 그렇죠. 추출이 되는지 그런 네. 거 알아야 되는데, 그냥 행동만 배우면 그럼 막 이제 콩 바뀌고 뭐 도리향 네. 바뀌고 추출량 바뀌면 이제 맛이 또 변할 텐데, 그럼 거기에 대해서 발빠르게 뭔가 내 추출들을 다르게 변수들을 잡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맨날 같은 추출만 주구장창하니까 절망적이죠. 그럴 때부터 커피 맛을 컨트롤할 수가 없어요. 드리퍼에 있는 리브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커피의 성분들을 추출할 수 있는 원리. 좀 더 쉽게 말해서는 핸드드립을 이제 핸드드립 한다라고 했을 때 물은 위에서 부어서 중력 작용에 의해서 물들이 내려가지만, 일단 중요한 건 커피는 토출구로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근데 토출구에서 커피는 떨어지기는 하지만 실제는 아래에서 커피가 뽑히는 게 아니에요. 모든 드리퍼 공통이에요. 그거는 아래에서도 일정량은 뽑히긴 하지만 원두가 채워져 있고 그 다음에 물이 부어져서 그 중력 작용에 의해서 물들의 확산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리브에 눌렸었던 공기층들과 함께 그쪽으로 이제 추출되는 추출수들이 이제 떨어져 나가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거 되게 몰라요. 그렇죠. 가운데서 내려오기보다는 옆으로 퍼져서 맞아요. 리브를 따라서 옆으로 이제 내려오니까. 네네네. 리브에 따라서 무조건 커피는 그냥 투과를 하는 게 아니고, 얘네들이 적셔져서 종이 필터들이 원두와 함께 물에 의해서 옆에 리브에 눌리는 거예요. 눌리다 보니 커피는, 드리퍼는 옆에서 나오는 거다. 리브가 이제 여기서 딱 눈치 빠르신 분들은 딱 눈치를 채셔야 돼요. 리브의 개수가 많으면은 추출 속도가 빨라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또 두 번째,
이 고노 드리퍼랑 비교를 해봤을 때 고노 드리퍼는 리브의 길이가 굉장히 짧아요. 밑에 하단 부분만 있고, 그러면 하리오는 전체적으로 리브가 있다 보니까 일단 추출 속도가 훨씬 더 빠를 수 있는 쪽은 하리오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서 여러분들 캐치하셔야 되는 게 얘보다는 얘한테서 추출 속도가 더 빠를 수 있고, 추출 속도가 빠르다라는 건 성분이 빨리 나오는 게 아니고 물의 통과가 빠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오히려 진한 커피는 고노 쪽에서 나올 수 있지만 더 연한 커피들은 하리오에서 나올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입자를 잘 조절해서 전반적으로 이 드리퍼 위쪽에서부터 하단 부분까지 전반적으로 퍼져 있는 리브다 보니까 입자랑 추출 세팅을 정확하게 잡으면 오히려 조금 더 강력한 텍스처를 낼 수 있는 건 하리오 쪽이 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 중요한 건 리브의 또 모양도 중요해요. 지금 하리오 같은 경우는 소용돌이 모양, 회오리 모양처럼 생기기는 했고, 고노 같은 경우 일자형인데 우리 킨토라는 드리퍼들도 직선형의 일자 형태로 보통 되어 있잖아요. 그런 드리퍼들은 오히려 하리오 때보다는 추출 속도가 더 빨라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복합 응용적으로 이제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뭐 얘를 내리면 뭐 점 드립을 해야 된다 이게 아니고, 얘에 비해서 얘는 추출 속도가 더 느리기 때문에 오히려 얘 때보단 굵은 입자를 써볼 수도 있겠구나. 입자로만 예를 들면은. 반대로 이쪽에서는 좀 더 높은 온도가 아닌 낮은 온도에 추출을 해야 되는구나. 이렇게도 또 들어가 볼 수 있는 거고, 반대로 성분을 뽑는 조건들이 이쪽이 더 좋으니까 더 밝은 배전도를 쓴다. 나머지 조건을 다 동일하다라고 할 때, 그럴 때에도 이제 응용을 해볼 수 있고, 추출 변수라는 것들은 저희가 영상에서 다 설명드리는 수는 없어요. 사실 너무 많기 때문에 어찌됐던 간에 성분이 많아지고 적어지고 그렇게 뽑힐 수 있는, 한마디로 커피가 뭐 진하다 연하다 일반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셔도 되고요. 좀 더 전문가들이 보신다면은 일단 TDS라고 할 수 있는 용종 모형 성분들이 오히려 고노 쪽에서 같은 조건이면은 훨씬 더 많이 뽑힐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볼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토출구 보면은 리브의 역할 말고도 토출구들은 이제 물들이 잠기는 그런, 이제 한마디로 보통 여과 방식의 드리퍼 도구들이라고 보통 많이 부르는데, 이제 물이 잠길 수 있는 조건들을 뭐 침지라고 해요. 근데 여과와 침지가 동시에 될 수 있으니까 보통 반침지 형태 이렇게 이해해 볼 수 있는데, 멜리타는 그러면 조금 더 이해해 보시는 게 리브의 개수들도 많지만 일자 형태, 그리고 마름보다 보니까 커피 성분들이 양옆에서 추출될 수 있지만 좀 더 원추형 드리퍼보다는 약간 복합적으로 좀 뽑힐 수는 있어요. 좀 다르게 물들이 흘러가니까. 하지만 균일성적인 측면에서는 약간은 떨어질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모양이 일단 마름모 형태다 보니까. 자, 그러면은 중요한 거는요, 물들이 통과를 하는데 토출구가 작아서 물들이 이제 많이 잠기게 돼요. 아래쪽에 이제 빠지지 못하고. 맞아요. 구멍이 이제 작으니까. 그러면서 커피가 또 써질 수도 있고. 살짝 이제 침지된 맛이 나올 수가 있죠. 맞아. 침지되면서 약간 그 텁텁하고 그런 이제 아스트리젠트하다라고 하는 안 좋은 맛들이 좀 올라올 수 있는데, 그렇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나는 멜리타 드리퍼가 있다 그러면은 기존 하리오 드리퍼보다는 입자를 좀 많이 굵게 해서 추출들을 이제 해주시는 게 응용적으로 좋다라는 거죠. 좀 밝은 이제 색상의 원두를 이제 그렇죠. 사용하신다거나. 그 다음에 이제 일본의 이제 칼리타 드리퍼. 보통 이제 칼리타 드리퍼 뭐 설명서 보면은 일본의 그 있죠, 모양 그 한자 그대로 뭐 번데기 모양처럼 그렇게 이제 물을 부어라 하는데 다 쓸데없는 소리예요 그거는. 중요한 거는 일단 얘도 그냥 특성만 이해하시면 돼요. 토출구가 3개구나. 멜리타와 같은 토출구가, 작은 토출구가 3개가 있구나. 그 대신 얘네들한테서 좀 볼 수 있는 거는요, 내가 물을 부었었을 때 토출구 3개에서 동시에 물이 안 나오면은 내가 어느 쪽에 좀 물을 세게 붓는지 이런 것들을 좀 판단해 볼 수도 있고요. 어쨌든 성향으로 봤을 때는 멜리타보다는 조금 더 추출 속도가 빠르다. 이 정도로 그냥 간단하게 이해하는 게 좋겠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칼리타 회사의 이제 웨이브 드리퍼고요. 보통은 이제 필터 모양이 웨이브 모양을 띄어서 벽면에는 리브가 없지만 필터에서 리브 역할을 해주는 이제 작용이 일어난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때도 마찬가지로 뭐가 있어요? 토출구가 이제 3개가 작게 이제 분포되어 있죠. 그래서 보통 옛날에 뭐 이제 처음 나왔었을 때 뭐 하리오랑 누가 더 뭐 좋냐 나쁘냐 이런 걸 하는데 그거 자체가 의미 없는 행동들이에요. 왜냐면은 누가 좋고 나쁘고가 없어요, 드리퍼는. 왜? 내가 어떻게 추출 변수를 조절을 하느냐, 입자를 뭐 굵게 해서 뭐 아까처럼 멜리타 쪽으로 해볼 건지, 아니면 좀 더 얇게 해서 하리오 쪽으로 해볼 건지, 그거는 내 콩에 따라서 어떤 입자가 맛이 있을 수 있는지는 또 틀려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순간순간 이 드리퍼들도 내 콩과 그 순간 상태에 맞춰서 선택이 들어가야 된다는 게 중요한 거죠.
그리고 이렇게 반침질이 약간 좀 될 수 있는 쪽에서는 약간의 커피들이 좀 바디감들이 그런 오일리한 성분들이 좀 더 용출될 수 있는 필터에 의한 그런 바디감이 좋아지는 거 말고 약간 먹었을 때 그런 시러피한 마우스필이라든지 그런 조건들이 약간 강해지는 경향들이 생기죠. 자, 그 다음에 우리 이제 물줄기 이런 것들에 대한 좀 설명을 좀 간단하게 드리면은 이런 분들이 있어요. 자, 일단 커피들이 맨 처음에 딱 채워져 있고 이제 물을 붓는다라고 했었을 때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그냥 내가 똑같이 100ml 부었는데 선생님이 하면 맛있고 뭐 내가 하면 맛없어요. 뭐 근데 왜 그래요? 뭐 이렇게 됐을 때 물줄기에 대한 이해가 많이 안 되어 있을 때예요. 같은 100ml를 붓는다라고 해도요. 굵은 물줄기로 빠르게 부으면은 물의 통과가 더 빨라지겠죠. 반대로 천천히 물을 100ml를 이어서 부으면은 물의 통과 속도가 더 느려지는 거예요. 그러면 어쨌든 느린 쪽들에서 커피의 강도는 더 강해질 수 있고 굵어섰던 물줄기 쪽에서는 커피의 강도가 약해진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뜸들이 할 때에도 이제 그러면은 네. 굵게 부은 것들은 이제 아래로 떨어지는 이제 그쵸. 물이 되게 많고 네. 그리고 얇게 부었을 때는 이제 커피가 물을 다 먹으면서 네. 떨어지는 것들도 이제 양이 다르기도 하고 그럼 벌써 이미 그렇죠. 네. 거기서 이제 커피의 농도 자체가 이제 달라질 수 있고 네. 뭔가 이제 깊이의 차이 때문에 일반 분들이 느끼시기에는 뭔가 내가 커피를 내리면 뭐 쓰거나 연해요 이런 경우들이 이제 생길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항상 레시피화 되고 네. 요즘엔 스테어링 같은 것도 이제 뜸들이가 잘 안 되면은 그쵸. 하기도 하잖아요. 네. 스푼으로 좀 젓는. 네. 처음에 뭐 좀 저어줘서 골고루 이제 네, 한 번에 네, 적셔질 네. 수 있는 스테어링을 좀 클레버에 해준다든지 네. 그런 방법들도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보시는 게 이런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똑같이 300ml 추출하는데 내가 처음에 뭐 1차라고 그냥 표현을 해볼게요. 1차에 200을 붓고 100을 부은 커피가 있고 하나는 100을 붓고 200을 부은 커피가 있다. 두 가지 이제 예시가 나오죠. 그러면 커피가 오히려 더 쓸 수 있는 조건들은요. 맨 처음에 200을 붓고 뒤에 100을 부은 쪽이 더 써요. 왜 그러냐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커피의 성분들 자체가 이제 나오는 조건들이 이렇게 그냥 이해해 보시면 돼요. 쓰다 이렇게 표현보다는 그냥 좀 차이가 날 수 있는 게 같은 300을 뽑지만 100을 부어 놓으면요 100에 의한 중력이랑 200에 의한 중력이 틀릴 거 아니에요. 그러면 같은 물줄기긴 했지만 200을 부어 놓은 쪽이 추출 속도가 더 빨라지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거에 대한 이해가 좀 잘 없더라고요. 왜 똑같은 결과물인데 뭔가 내가 추출하는 양들 그런 끊는 타이밍에 따라서 맛이 달라지는지 이해해 보셔야 되는 것들 중 하나가 어쨌든 내가 물을 많이 부으면 많이 부을수록 오히려 추출 속도는 빨라지는 거예요. 반대로 물을 조금씩만 부어주면 같은 유량이라고 했을 때 그러면은 오히려 추출 속도는 더 느려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이해들도 좀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오늘 드리퍼에 대한 설명들이었고요. 일단 여러분들이 물줄기, 물의 온도, 그 다음에 추출수의 양, 붓는 양, 뭐 여러 가지 변수들 그런 변수들을 좀 다방면으로 공부를 하시는 게 좀 중요하고요. 그래서 뭐가 좋다 나쁘다가 아니고 그냥 뭐 내가 뭐 물줄기 조절이 좀 과하게 붓는 것 같다. 그럼 그쵸. 이런 것들로 이제 컨트롤 할 수 있는 네, 사람 네. 그게 돼야 되는 거죠. 네. 그때 한 번 또 이런 분이 있더라고요. 뭐 커피를 너무 어렵게 막 본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요. 아니 커피를 추출하는데 제일 중요한 것들은요 여러분들이 당연히 재밌게 즐겨야겠죠. 자, 재밌게 즐기는데 내가 추출했는데 맛이 없어요. 그럼 맛이 없음도 느낄 수 있어야 되고 맛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봐야 돼요? 고칠 줄도 알아야 되죠. 근데 그러면 아무 이론 없이 이번에는 그냥 입자를 바꿔볼까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뭐 커피가 어떠니까 입자를 바꿀지 커피가 어떠니까 도지량을 늘릴지 이게 이유가 붙어야 되는데 그냥 무턱대고 변수를 바꾸더라고요. 드리퍼들이 다양하니까 그거에 네. 따라서 조절하실 수도 있고요. 그렇죠. 네. 일단 좀 더 뭐랄까요 더 설명하고 싶은데 이게 맛으로 전달이 안 되니까 영상 때는 한 이 정도까지만 항상 설명을 드리는데 어쨌든 입자가 얇아지면은 항상 커피 공통적으로 오는 맛이 있고 굵어졌을 때 공통적으로 느낄 수 있는 맛들도 있고 또는 그걸 추출 양으로도 조절해 볼 수 있고 이런 여러 가지 것들 그러면 그 하나의 변수만 바뀌었을 때 맛들을 좀 기억하고 훈련을 하면 좀 좋은데 아직 그거를 좀 다방면으로 많은 사람들이 아직 이해를 못하는 부분들도 있긴 있고요. 네, 센서리적인 게 좀 많이 네. 중요해요. 맛보는 게 이제 중요한데 사실 그게 안 되는 사람 되게 많으니까. 네. 네. 그리고 또 그거는 독학을 할 수가 없거든요. 어느 그렇죠. 게 되게 긍정적인 캐릭터인지 안 좋은 부정적인 캐릭터인지 그걸 그렇죠. 옆에서 코치해줘야 되는데 이제 그런 게 없다 보니까. 네, 문제가 될 수 있고 또 이렇게 되면 그럴 수도 있어요. 커피는 키우니까 뭐 옳고 그름이 없지 않냐? 있어요, 여러분. 네, 뭐 음식도 당연히 기호긴 하지만 맛있는 음식, 맛없는 음식이 있다시피 네. 커피도 물론 맛보는 게 기호긴 하지만 어떤 사람은 산미를 좋아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쓴맛을 좋아할 수도 있긴 네. 하지만 그래도 긍정적인 산미랑 이제 부정적인 산미 네. 그리고 지금 긍정적인 이제 쓴맛이랑 부정적인 쓴맛
이런 것들이 엄연히 존재를 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정석은 있어요. 그렇죠. 정석은 있어요. 그리고 좀 더 중요한 거는 일단 누가 신 걸 좋아하고 쓴 걸 좋아하기 전에 방금 티어니언 팀장님 말씀처럼 이제 더 중요한 거는 인체에 해로우면은 사실 장기 복용을 했을 때 인체에 해로우면 사실 결함이에요. 일단 그걸 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뭐 당연히 기호라서 뭐 요즘은 조금 더 넓어졌어요. 이제 세상이 세다 보니까 이제 어느 정도의 결함도 이제 어느 정도 인정해주는 편이긴 한데 왜냐면 네. 또 설익은 밥 좋아하는 사람도 어느 정도 있기도 하고 좀 지른 밥 요즘 너무 많아. 어쨌든 그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죠. 커피도 좀 그래서 한데 그래도 당연히 잘 익은 밥이라는 기준점이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어느 정도 그게 뭐가 뭐 수분율이 어떻고 뭐 얼만큼 뭐 네. 쪄졌다 이게 아니고 어쨌든 먹었을 때 느껴지거든요 그거는. 어느 정도의 기준점이 있기 때문에 물론 조금 더 해보면요 요즘은 계측 장비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 커피가 맞는지 틀린지도 좀 볼 수도 있어요 실제로도. 그러니까 근데 그런 것까지 너무 오픈하기에는 사실 영상에서는 너무 이제 힘들 수 있으니까 알고 계시라는 거고,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이 좀 저희 영상을 보면서 커피를 공부하시는 분들한테 도움이 되고자 좀 더 길게 설명을 드렸는데, 일단 보면은 제일 중요한 거는 커피는 맛이고 맛을 컨트롤할 수 있어야만 이제 바리스타로 좀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냥 뭐 포터팩트 일찍 빼고 뭐 이런 건 중요하지가 않아요. 물론 필요는 한데 그렇죠. 일단 맛을 조절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맛에 대해서 내가 방금처럼 이런 도구에 따른 변수들, 추출량에 따른 변수들을 컨트롤할 수 있는지 좀 더 공부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조절하기 전에 구분 먼저 할 수 있으면 저는 더 구분이 돼야 조절하죠. 구분도 안 되는데 그냥 뭐. 그렇죠. 이제 막 이런 경우죠. 막 추출은 이제 뭐 다 할 줄 알아. 무슨 맛 올 때 뭐 바꾸고 뭐 어떻게 해보고 이렇게 딱 됐는데 먹었는데 몰라. 구분도 못해. 그럼 절망적입니다. 일단 오늘 핸드드립 편 이 정도까지 마무리도 하도록 하고요. 다음에는 뭐 조금 더 디테일하고 좀 더 전문적일 수 있는 내용들로 여러분들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